예. 자, 1910년이 되게 되면 8월이 되게 되면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통감부가 해체가 되고 9월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들었습니다. 예. 조선 총독부가 들었으면서 이제는 총독이 들어섰는데 총독은 쉽게 말하면 천황을 대리하는 거예요. 예. 예. 한마디에 하면 토황제라 불렀어요. 토천황. 현지 토착지역의 천황이다 이런 말을 불렀어요. 천황을 대신해서 뭐냐 군, 사법, 행정을 다 정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막강한 조선의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적 지배자입니다. 총독. 예, 총독은 근데 문제는 오늘 주제는 총독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군과 연결되는 강의니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제1대 총독 데라오치 마사다케죠. 육군대장이 현역 육군대장이고 통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왔어요. 제2대 하세가와 요시미치. 지금 우리 플라자 호텔 있죠. 플라자 호텔. 서울에 플라자 호텔 있어요. 플라자 호텔 있고 이쪽에 덕수궁이 있지 않습니까? 덕수궁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이 있어요. 이쪽 길이 지금 소공동 길이라 그러죠. 소공동 길. 소공동 길이에요. 조선시대 때 소공주가 살고 있었다는 길인가 본데 이 소공동이 일제시대 때는 장곡천정이에요. 장곡천정. 바로 우리말로 입으면 장곡천정인데 정은 맛지란 뜻이죠. 거리란 뜻이에요. 일본식으로. 장곡천을 일본식 발음을 읽으면 하세가와가 됩니다. 하세가와. 즉 제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이름을 따서 시를 따서 만든 것이 장곡천정이에요. 예,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이름이 당연히 바뀌었죠. 이 하세가 요시미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역시 육군 대장 출신인데 바로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뭐 합니까? 이른바 어병 대토벌. 얘들은 이제 뭐죠? 그 뭐라고 할까? 폭도 토벌이라고 그랬죠. 또는 이렇게 하면서 어병들을 직접적으로 최선해서 무력으로 탄압했던 핵심 대장이 바로 하세가 요시미치예요. 그 공로로 조선 총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주 원수죠. 예. 예. 그 다음에 근데 이 하세가 요시미치 바로 3.1운동 때 바로 무력으로 진압했던 바로 그 총독이에요. 그런데 3.1운동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서 3대에 등장한 게 사이도 마코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 어디서 보면 민간 평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이도 마코도의 경우는 해군 대장으로서 전역하는 사람입니다. 해군 대장이에요. 근데 이때 와서는 뭡니까? 3.1운동의 저항이 워낙 크니까 일본에서 그래 그전에 뭡니까? 무단 통치. 바로 이 데라오치 마사다케는 이제부터 조선인들은 우리들의 법규에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어요. 즉 복종하는 개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그가 했던 통치가 무단 통치잖아요. 예, 엄격하게 뭐죠? 칼을 차고 그 다음에 폭력과 위압으로 통치했고 심지어는 경찰도 일반 경찰이 아니라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했던 헌병 경찰 시대. 이런 무단 통치가 3.1운동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심하게 했나 보다. 이젠 아니다. 이젠 니들도 이젠 우리가 좀 봐줄게. 너희들도 이젠 마음대로 우리가 점잖게 대접해줄게 하면서 나온 게 문화 통치잖아요. 이른바 이젠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말할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민도도 올려줄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요즘 은어로 하면 뺑기치를 했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뭐예요? 육군에서 해군으로 바뀌고 해군대 현역 대장을 이제 예비역 대장으로 만들어서 온 게 사이토 마코도예요. 그러나 뭐죠? 무늬만 민간인이지 해군 대장 출신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이토 마코도가 부임하려고 지금의 서울역에 내렸을 때 뭡니까? 누가 인사해 줍니까?
강우규 의사께서, 강우규 선생이 폭탄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면서 3.1운동에 조선인들의 문화 통치를 들고 나온 사이토 마코에 대한 인사는 폭탄이었던 게 그것이 바로 강우규 의사입니다. 예, 이렇게 되죠. 예. 예, 그 다음에 제4대는 야마나시 한조, 역시 육군대장이에요. 이 야마나시 한조는 뭐냐면, 이 군인은 군인데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패군인이에요. 부패군인. 그래서 이 야마나시 한조가 조선 총독으로 있을 때는 온갖 독직, 부패, 부정, 이런 것들로서 이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경질된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오대현 사이토 마코토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왔다가 사이토 마코토는 다시 돌아갑니다. 예, 돌아갔다가 나중에 일본 우익 극우 군인들에게 총 맞아 죽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대가 우각기 가저시키인데 이때는 잘 보시면 193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1930년대. 예. 흔히 말해서 농어청 진흥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우각기 가저시기에는 육군대장입니다. 현역인데, 예, 이었고.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우각기 가저시기 때는 농공병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만주 이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 이런 수많은 시책을 내놓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이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식민지에서도 조선에서도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수습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어요. 이때 냈던 농촌진흥운동 같은 것이 훈당 뭐죠? 박정희 시대는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7대가 미나미지로예요. 이 미나미지로는 별명이 동양의 히틀러예요. 바로 중일전쟁 이후 시기에 조선 총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937년 이후죠. 그렇게 되면. 예, 이 시기인데 바로 미나미는 한마디 얘기하면 뭐 했어요? 황국신민서사. 그러니까 천황폐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는 글을 만들기도 하고. 창씨개명 아시죠? 창씨개명이라든지 또는 뭐죠? 신사참배. 이렇게 한마디로 황국신민화 내선일체 그 다음에 학교의 병영화와 철저한 통제, 예, 이를 했던 사람이 바로 미나미시로고, 그래서 별명이 동양의 히틀러입니다. 그 다음에 8대 9대는 뭐 짧았습니다. 고이소, 아베 노부키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현역 육군대장. 결과적으로 뭐죠?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는 현역 육군 대장들이 직접적 통치하는 폭력적 기제였다는 것이 이 총독의 임명 과정을 봐도 알겠죠. 왜? 군인이 통제해야만 유지되는 식민지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 자, 한국 주차군, 조선 주차군, 그다음에 조선군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그때 보면 알겠죠. 하세가 요시미치, 오쿠보 하루노, 스즈키 소로쿠, 미나미지로, 하야시 센지로, 고이소 군야키, 이다가키 세이시로 이렇게 되니까 한 7명 정도를 제가 소개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의병 철저하게 이른바 진압했던 사람이죠. 조선 총독이 되죠. 조선 총독이 돼요. 미나미 조선 총독이 되죠. 근데 고이소 군야키 조선 총독이 되죠. 그 다음에 하야시 센주로 이다가키 세이시로 다 관동군 아시죠? 악명도 관동군 사령관 출신들이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전범으로 처벌받았죠. 그래서 하야시 센주로 이다가키 세이시로 A급 전범으로 다 처형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조선군 사령관으로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일제 식민지 통치는 외형적인 식민 통치라고 했지만 그것은 군사적 통치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일본군이 주둔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거점을 놓고서 배치를 했었어요. 3.1운동 전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 지도도 나오지만, 이건 3.1운동 이후입니다만은, 이 어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워낙 일본 군대가 철저하게 이른바 토벌을 감행하면서, 유격지로 갔는데 이 유격 근거지들이 몇 군데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군대도 중요한 행정적 거점,
그다음에 그 위에서는 의병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들. 그래서 집중 배치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1운동 전환 시기에 달라진 거예요. 민심이 소요가 되고 3.1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본 군대가 몇 군데의 거점만 있어가지고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반도 전체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의 저항이 불길같이처럼 일어나니까 이 조선이 주둔했던 거점 지역에 있는 군대들만 그때 파병해서도 시간이 늦어요. 또 인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예 3.1운동 때는 일본에서 다시 군대를 추가로 파병해가지고 이른바 무차별하게 많이 죽였죠. 예, 그 위에 일본 군대는 이제는 거점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요소에 이른바 전국 각지에 치밀하게 그물망처럼 배치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지도가 바로 군대 분산 배치 요도라고 합니다. 예. 좀 키워볼까요? 예. 키워보면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다소 좀 군대 자료는 상대적으로 좀 귀해요. 예, 특히 군사 지도니까. 보면 군대 분산 배치. 자, 이 제목이 분산 배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1운동 이전 단계까지는 집중 배치였다. 즉 거점만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점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3.1운동 당시에 전국 곳곳에서 다 터져 일어난 거예요. 독립운동이. 야, 이러니까 어떻게 된다? 경찰만 가지고 안 되겠고 집중 배치만 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뭐냐? 군대를 한반도의 그물망처럼 쫙 펼치듯이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분산 배치 요도인데 연도가 대정 8년 이렇게 되죠. 대정 8년이면 1919년입니다. 바로 그다음에 5월 20일이니까 바로 3.1운동이 막바지 이를 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즉 3.1운동을 전환 시기에 이제는 뭡니까? 배치인데 이 지도 보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남이 있었어요. 나남에서 있으면 73I, 74I 이렇게 되는데 I는 인펀트리니까 73 보병연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4 보병연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할지겠는가? 이런 데는 전부 다 거점에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경락에 다 있다. 인처로 치면 이렇게 되는데 요 한경북도 지역은 73 보병,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74 보병, 그 다음에 이쪽 평안도 지역에는 77 보병, 77 보병인데요.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는 보죠. 수도권이죠. 요즘으로 치면 수도권인데 여기는 78연대, 보병연대.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요 밑에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는 경기도와 여기는 79연대.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은 80년대가 경상도 전라도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74, 그 다음에 7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24단 관할구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단. 그리고 그 본부는 용산에 있었던 것이죠. 용산. 그리고 요 위에는 19사단 관할구역. 그래서 나남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 요즘 군대 훈련하는 것 좀 보신 적 있나요? 별로 보신 적은 없죠. 물론 을지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끔 해서 도시에도 군인이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뭐냐면 야포라든지 전차 이런 걸 가지고 군사훈련하는 거 별로 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이 군사훈련이 많았어요. 군사훈련 무척 많았는데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것은 제24단. 제24단이면 용산에 본부를 뒀던, 그죠? 용산에 본부를 뒀던 주로 남쪽 지역에, 그죠? 일본군입니다. 추계 군사훈련인데 1921년입니다. 1921년은 뭐죠? 자, 1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20년에
우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거 있었죠. 예, 국경에서는 항일 운동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입니다. 예, 그런 시기에 군사훈련했는데 가을에 했군요. 그래서 바로 1921년 제24단 추계 연습 훈련한 장면인데 백군인자들 군부대 깃발이었습니다. 근데 뭐죠? 다들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제목이 통감부의 전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통감부는 한국 통감부가 아직도 있다 이게 아니고 뭐죠? 이 군사훈련에 대한 전체 통과라는 지휘부를 통감부로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감부가 즉 지휘부 이 축의 24단 군사훈련의 24단 최고 수뇌부들이 지금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체 작전을 보고 그 다음에 관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겠죠. 예,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서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아까 우리 용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용산은 참 부끄럽게 또 청나라 군대가 주도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주차군, 그죠? 한국 주차군에 불렀고 그다음 조선 주차군, 조선군 사령부, 해방 위에는 미군 사령부가 들어섰던 곳인데 바로 용산 일대가 바로 바로 일본군 훈련 장소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용산 철도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인들 위한 공원이었죠. 바로 용산 철도공원에서 이 고사포들이 군사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예, 엽서 사진이에요. 예. 엽서가 아니고 요건 앨범입니다. 사당 대항 연습 사진첩이라는 앨범이 연구소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한 사단 대항에서 군사 훈련했으면 그것을 앨범으로 쭉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기념 앨범화 시켰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참 귀한 것이죠. 용산이에요. 예. 이 사진은 거의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건데 관변식장 전경인데 뭡니까? 예. 바로 이제 용산에서 이제 군사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기병들이 있죠. 기병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병이에요. 그죠? 기병. 기병이고 여기는 보병입니다. 보병이죠. 예, 이거는 수송을 담당하는지 지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네요. 장갑차예요. 장갑차. 요즘 치면 뭐예요? 전차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지휘부죠? 지휘부예요. 지휘부예요. 예, 이렇게 되고. 예, 여기다 또 보병들이 있네요. 보병들. 예, 이렇게 해서 아주 대규모로 사당 대항 연습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식민지 조선 총독부가 자리 잡은 것, 용산이라는 데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예, 이제 일제강점기에 엽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군인에 관한 엽서들이에요. 교과서를 보더라도 헤이따이상 이야기, 군인 아저씨 이야기가 나와요. 꼭 반드시. 그래서 군인 아저씨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 아저씨는 천황폐하를 모시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길차 어릴 때 우리 어린이들은 반드시 길에서 차렷자세라고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여서 최경례, 사이게이레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에 들어서면서 한국인 아동들에게 제일 가장 강조한 게 천황을 모시라는 거하고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천황을 모시는 세력 중에서 군대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어릴 때 군대 이야기 있고 뭐죠? 도고 헤야지로라든지 노기 마레스키라든지 일본의 군사 영웅들이 늘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걸 읽고 뭐죠? 자기도 군인을 동경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한마디 하면 군인이 최고인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도 예의 없이 군인들이 훌륭하다고 실려 있고 그런 속에서 뭐냐면 박정희 같은 그런 사람은 훗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이런 군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박정희라는 사람은 적어도
독립군이 아니고 그가 꿈꿨던 것은 칼 차고 말 타고 대륙을 정복하는 러시아와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일본 제국 군대가 자기의 롤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를 가고 싶어서 만주 군관학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거쳐서 일본 육사를 거치면서 대망의 만주국 장교 겸 예비역 일본군 장교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런 군사 문화의 보급들, 바로 그런 것들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엽서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온갖 군대 다 나왔고, 그래서 이 엽서는 조선의 군대 생활이라고 해서 이 일본군 주둔군들이 야행하는 모습들이에요. 예. 예, 이런 군사 문화가 팽배하게 돼 있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시흥 부근을 행진하는 조선군 보병 제76년대 아까 사단 대항 연습 사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예, 소에다가 예, 뭘 끌고 가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집단 같은 걸 끌고 가는 네, 조선 농민이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속에서 뭐죠? 이런 군사 훈련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대로 참관을 허락했어요. 구경거리를 만들어준 거죠. 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선인들 볼 때 막강한 야포, 그다음에 전차, 그다음에 총칼 든 용감한 일본인 병사, 그다음에 질서정연한 군부대 이런 것들 보면서 조선인들 뭐, 야, 이런 일본 애들하고 싸웠다 우리 죽어나겠구나 겁주는 거죠. 일본 군대의 위력을 조선인들에게 과시하는 또 하나의 효과를 노렸다는 것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을 보는 게 이상치 않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늘 신문에도 뭐죠? 군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요즘 신문에 보면 군인들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고 날 때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군대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늘 소개되고 있었어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의 위력을 가시하고 그다음에 군사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가 바로 식민지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